네, 안녕하세요. 전민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촬영하게 되는 음식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평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카페에도 가고 맛집에 찾아와서 기분 좋은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분 좋은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위에 정갈한 음식이 혹은 어떤 예쁜 디저트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이미지로 사진에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쁜 색깔의 윤기도 흐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무언가 칙칙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조금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간단한 팁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사진 예쁘게 찍는 팁 4가지는 바로 역광 활용하기, 또 세로 프레임, 그 다음에 대각선 구도, 그리고 앵글의 사용입니다. 네, 일단 그 예제 사진들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우리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푸드 포토그래피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양의 이미지가 나오죠. 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빛. 이렇게 사진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사진이 이제 제가 얘기하기 좋은 사진일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거는 사실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 그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은 광원, 그러니까는 주된 어떤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사진 속의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진을 예로 들면은 왼쪽 하단부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쵸? 상대적으로 어둡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부가 상대적으로 밝고. 잠시 제가 다른 사진으로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는 여기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보이는 앞쪽에, 그러니까 접시의 앞쪽에 어두운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물들도 보니까는 그림자가 앞쪽으로 보이고 저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사진들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 조금 더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쪽에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떤 피사체의 앞쪽에 생긴다는 것은 당연히 빛이 그 피사체의 뒤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대표적인 역광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역광이란 말에 되게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역광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역광에서 찍으면은 어떤 피사체,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나 어떤 내가 찍는 사물, 풍경이 되게 어둡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부 맞는데, 우리가 역광에서 밝기 조절만 잘 하면은, 굉장히 또 매력적인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 음식 사진에 있어서는 역광의 어떤 조건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뭐 90% 이상이 역광 혹은 반역광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음, 네, 피사체가 있고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양의 위치로 이제 우리가 그 방향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태양이 아니라 어떤 인공광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찍는 피사체, 뭐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음식이 되겠죠. 음식을 찍는 데 있어가지고 음식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주된 빛, 그거 이제 메인 라이트라고 할 텐데, 메인 라이트의 방향이 어디서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방향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순광, 사광, 측광, 반역광, 역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빛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림자가 크게 안 생기고 뭐 저기 뭐야 또 그러니까 피사체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담백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역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자가 얼굴 앞에 지고 뭐 이제
내가 찍는 음식이나 어떤 사물이 까맣게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광을 피하는데 역광을 만들어서 찍어요. 특히 음식 사진에서. 왜 그럴까요? 자, 음식 사진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역광을 많이 사용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봐도. 제가 여기서 여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한번 여러 사진 조금 더 볼게요. 자, 지금 이것도 역광, 반역광이네요. 그렇죠? 반역광, 대표적인 반역광. 왼쪽 상단부에서 오른쪽 앞쪽으로 그 빛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역광이에요. 자, 반역광인데 사진이 특별히 어둡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있는 어떤 피사체들, 이 음식들이 어두워 보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노출 보정, 즉 이제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는 사진의 어떤 밝기를 어떤 촬영자가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서 어둡지 않게 조절을 해서 찍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능력만 갖추면은 이 역광으로 사진을 충분히 예쁘게 찍을 수가 있고, 음식 사진에서 이 대부분 활용되는 이 역광의 조건을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음식 사진에서 왜 이렇게 역광, 그쵸? 역광, 그쵸? 또 이것도 역광, 반역광이에요. 그쵸? 이것도 반역광이고. 왜 이렇게 반역광의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왜 이렇게 반역광의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자, 모든 그 음식에는 수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수분.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음식 사진을 보면서 맛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떤 그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수분에 빛이 반사돼서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대표적인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또 이 빛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지금 이 사진도 보면 역광이고 또 마찬가지로 다 반역광에서 역광이에요. 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반역광이나 역광으로 음식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수분의 어떤 빛의 반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빛이 뒤쪽에서 들어오면은 이 표면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뭔가 조금 더 반짝반짝 윤기가 흐르게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어떤 효과를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식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빛나는 이 부분, 이걸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하이라이트를 역광이나 반역광을 통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음식이 조금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음식은 대부분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신선한 음식을 얘기를 하겠죠. 만든 지 오래돼서 다 말라가지고 바짝바짝 말라있고 이렇게 좀 뻣뻣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음식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맛있어 보인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사진에서 또 마찬가지죠. 그러한 느낌을 이 역광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 요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이 음식의 표면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역광이나 반역광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러한 예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 사진을 검색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역광으로 찍은 사진들이 많습니다. 아까 구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이런 사진들 그쵸? 다 역광이에요. 지금도 그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역광. 요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또 볼까요? 자, 여기 새우 요리도 마찬가지겠죠. 앞쪽에 그림자가 있는 거 보니까는 뒤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뭔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역광이나 반역광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창가로 가세요. 창가.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창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조금만 더 크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사이트로. 네, 지금 보시면은 창문이 있고, 그리고 창문 앞에 어떤 이게 파스타 같은데 파스타 종류를 이렇게 두고 위치시키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주 부드러운 빛이 빛을 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찍고 있어요. 즉 역광이라는 뜻이죠. 역광으로 이렇게 역광인 조건에서 이렇게 파스타를 위치해 놓고 지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광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 역광이죠, 그렇죠? 그림자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어, 이런 식의 어떤 장면들이 되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창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죠. 토마토를 찍는데 창문을 옆에 두고 찍으니까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그리고 그림자진 부분의 어떤 이 대비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음식에서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도 자 보시면은 그쵸. 다 창가에서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찍는 것도 방법. 창문에서 창가에서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창가 자리에 창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뭔가 자리를 잡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진을 생각하면은 가장 어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는 거가 되겠죠. 선점하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창문 옆에 일단 앉으면은 우리가 방향만 맞게 잡으면은 바로 이렇게 음식 사진을 위한 역광 혹은 반역광의 조건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역광의 조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역광으로 찍으면 좋고 그 역광으로 찍기 위해서는 창문 옆에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어떤 그 내가 주문한 음식이나 아니면은 그 내가 주문한 뭐 디저트 종류가 나왔을 때 거기서 찍으면은 훨씬 유리한 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세로 프레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뭐 가로 프레임의 사진도 많이 나오고 세로 프레임의 사진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가로도 나오고 세로 프레임의 음식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세로 프레임의 음식 사진이 조금 더 많이 좀 선호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뭐 이런 느낌, 그쵸? 또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사진도 좋네요. 이렇게. 세로 프레임의 사진이 저는 음식 사진에서 조금 한번 권장을 해보고 싶은데 그 보통 이제 가로와 세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이게 가로 프레임은 뭔가 좀 공간감을 만들 때 쓰고 세로 프레임은 이제 어떤 특정한 피사체 안에서 아니 화면 안에 어떤 특정한 피사체 조금 더 주목하고 집중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식탁 위에 앉았을 때 음식들이 놓여지는 위치가 방향이 가로로 횡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그 종축으로 나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앞에 밥과 국그릇이 있고 그 앞에 반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세로 프레임으로 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구성되고 배치가 될 때 뭔가 좀 더 자연스럽고 또 그 와중에 어떤 주된 피사체, 주된 어떤 메인 요리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이 사진도 보시면은 설명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쪽에 화면의 앞쪽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가까운 쪽에 이제 메인 요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부재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뭐 이게 지금 굽네 치킨인가요? 굽네 치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재료들을 뒤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앞쪽에 메인, 그 다음에 뒤에 앞쪽에 주제, 그리고 뒤에 부재. 그래서 부재가 주제를 설명해 주는. 뒤에 있는 다른 재료가
앞에 있는 음식을 설명해주는 그런 식의 느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세로 프레임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식 자체가 배열되는 어떤 방향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탁에 앉았을 때 음식을 보는 어떤 느낌이 아무래도 이제 세로의 또 종축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가로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세로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뭐 둘 다 이제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로 프레임보다 세로 프레임의 사진이 뭔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이 캘리포니아 롤을 보여주는 데 있어가지고 세로 프레임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이 캘리포니아 롤이랑 어떤 이 주제에 좀 더 집중되게 하는 어떤 힘을 어떤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도 보시면은 이 사진들이 다 이제 제가 뭐 간단한 샘플로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도 세로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쵸? 거의 다 세로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음식 사진 찍을 때는 세로 프레임을 더 추천하고 강조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 프레임만 우리가 찍어서도 안 되고 세로 프레임을 섞어서 했을 때, 그리고 특히 음식 사진에서는 세로 프레임이 조금 더 뭔가 효과적으로 그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세로 프레임, 세로 프레임.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음식 사진의 팁은 바로 대각선 구도입니다. 대각선 구도. 잠시 제가 대각선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어떤 큰 선을, 길잡이 선을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길잡이 선을 대각선으로 만들어 준다. 시선이 이동하는 그 선을 대각선으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음식 사진에서는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어떤 음식들의 배치를 대각선으로 했을 때 바로 대각선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음식들의 배치를 대각선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시선이 길잡이선이 대각선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곧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대각선 구도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왼쪽 하단부에 메인 요리가 있고 오른쪽 상단부에 이 메인 요리를 꾸며주는 어떤 부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프레임이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시선이 이동하게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자, 이 음식 사진도 따지고 보면 정물 사진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멈춰 있는 어떤 사물을 찍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단조로운 느낌이 들고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 사진 안에서도 어, 이 눈동자가 움직일 수 있게 내가 시선을 유도하는 길잡이선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그 길잡이선을 만들 때 대각선 구도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왼쪽 위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 사진도 그러네요.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그리고 또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이렇게 X자를 만들면서 이 테이블 위에 음식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각선 구도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아주 살짝 대각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대각선이죠. 그쵸? 이것도 굉장히 명확하게 대각선 구도를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사진은 아주 완전한 수직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진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각선을 만들 때 확실하게 뭔가 이제 시선의 움직임도 뭐 느껴지면서 운동감이 만들어지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이 수직 똑같은 선만 반복되니까는 오히려 단조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도 대각선 구도가 적절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 만들어지죠.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까지.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조각핵을 이용해서 왼쪽 하단부에서 오른쪽 상단까지 또 대각선이 만들어지고, 자, 또 보시면은 이 사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있는 이 트레이, 그러니까 쟁반 자체가 대각선 구도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 또 이렇게 젓가락으로 면을 들어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왼쪽 하단부는 뭐랄까 낮은 어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납작한, 그러니까 높이가 다른 거죠. 낮은 부분에서 더 높은 부분까지 이렇게 대각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낮은 위치, 높은 위치. 그럼 자연스럽게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시선이 이동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대각선 구도를 또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본 사진이고, 그렇죠? 이 사진도 뭐 증반이 되게 많아요.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대각선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접시 두 개, 또 이렇게 두 개. 반대쪽으로 대각선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이 사진을 감상을 하던,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진들은 되게 시선이 자유롭게 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흥미로운 어떤 그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재밌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빵을 대각선으로 잘랐어요. 빵 자체는 되게 수평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빵 두 개는 서로 대칭해서 아주 안정감 있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빵을 자른 선이 대각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진이 너무 단조롭지 않게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대각선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상단부로 이렇게 만들어진 대각선도 있고, 또 재밌는 게 이 접시 안에서 음식이 놓여 있는 어떤 방향과 형태가 또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선과 반대 방향으로 또 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대 방향의 대각선, 오른쪽 하단부에서 왼쪽 상단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사진 혹은 이 프로들의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빛에 대한, 역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세로 프레임도 그렇고, 대각선 구도도 그렇고, 이런 사진들에서 아주 뭐 끊임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는 마지막 팁은 바로 앵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찍을 때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을,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찍죠. 하이 앵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피사체를 보는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앵글을 나눠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보면 하이 앵글, 그 다음에 정면 눈높이로 보면 아이 앵글, 그 다음에 밑에서 위를 향해서 보는 시점이라면 로우 앵글. 그런데 당연히 이 음식 사진들은 다 하이 앵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이 앵글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사진이 되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하이 앵글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탑뷰, 탑뷰라고 그래서 테이블 탑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테이블을 상단부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수직으로. 완전한 위에서, 완전한 상단에서 수직으로 아래를 향해 내려다보는 뷰인데, 지금 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같은 음식을 찍었지만은 이 음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느낌, 그리고 이 화면 안에서 음식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시각적인 선이라든가 조형성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마 이렇게 일반적인 하이 앵글의 사진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하이 앵글의 사진, 또 일반적인 하이 앵글의 사진. 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테이블의 수직선상에서 완전하게 위에서 밑을 보는 그 탑 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런 사진들도 탑 뷰죠, 그렇죠?
탑뷰. 완전한 탑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 탭을 위에 있는 각각의 어떤 음식이나 접시들을 마치 하나의 점이나 원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마치 도형처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느낌, 원이 반복되는 느낌. 그래서 되게 디자인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적인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런 느낌의 음식 사진을 찍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탑뷰로 사진을 찍어 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탑뷰로 찍을 때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대각선 구도가 또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 수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탑뷰에서 대각선으로도 찍고, 그쵸? 이것도 탑뷰예요. 그쵸? 그런데 대각선 구도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거의 뭐 탑뷰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 앵글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탑뷰, 즉 같은 음식인데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찍으니까는 또 느낌이 달라요. 물론 이제 뭐 접시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은 대각선 위에서 찍을 때, 하이앵글로 찍을 때와 완전한 탑에서 찍을 때에 여기 이 사물이 보이는 방식도 그렇고 이 사물을 담고 있는, 이 음식을 담고 있는 접시와 그 테이블의 어떤 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죠. 탑뷰로는 이렇게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탑뷰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아주 간단하게 뭐 팁 4가지를 이렇게 뭐 구글에서 어떤 음식 사진들을 검색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역광이나 반역광을 만드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문에서, 창가에서 촬영을 하면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로 프레임을 추천한다. 라는 거를 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가로 구도를, 아니, 대각선 구도를 만들어주면 좋다. 대각선 구도를 만들어주면 좋다. 왜냐면 뭔가 좀 더 운동감이 생기고 조금 더 생동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탑뷰, 완전한 수직선 상의 어떤 상단부에서 밑을 향해 보는 그러한 시점의 사진도 찍어보자.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오늘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4가지의 어떤 팁이 각기 따로 어떤 활용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골고루 잘 조합을 해서 잘 어우러지게 잘 활용을 할 때 우리가 좀 평상시에 찍는 음식 사진들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페에 가서 예쁜 디저트를 찍을 때도 그렇고 뭐 또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근사하게 나오는, 아주 근사하게 어떤 데코돼서 나오는 음식들을 찍을 때도 그렇고 요 4가지 정도의 팁만 좀 우리가 신경 써서 한번 적극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식 사진 찍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